여기 파리올림픽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경험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의 어떤 모습이 그녀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시안웨이입니다. 상하이에서 32살 엔지니어로서의 삶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언제나 붐비는 인파 속에서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일상이니까요. 직장에서 저는 해결사로 통합니다. 동료들이 프로젝트에서 막힐 때 자주 저를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이 즐겁습니다. 오늘은 새 스마트폰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더 나은 폰을 만들기 위한 흥미진진한 작업이죠. 경쟁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이 자꾸 생각납니다. 기술 세계에서 우리와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신경 쓰입니다. 우리는 중국인데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에는 친구 리와 장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최신 K-팝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거 믿을 수 있어? 리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저는 눈을 굴리며 대답합니다. 이해가 안 돼.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봐 시안. 그들이 재능 있는 건 인정해야지.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도 중국에 재능 있는 가수들 많잖아. 왜 다들 한국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리와 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들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K-팝만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 패션, 기술 모든 것이 저를 짜증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평가하지 못하는 걸까요? 퇴근 후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립니다. 절친한 친구 메이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시안, 대박 소식이 있어. 우리 파리로 올림픽 보러 간다고. 저는 메시지를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답장합니다. 메이가 전화를 걸어 신나서 말합니다. 직장에서 이벤트에 당첨됐어. 파리에서 2주 동안 올림픽을 볼 수 있는 티켓이야. 너 꼭 같이 가야 돼.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메이 제가 망설이며 말합니다. 지금 일이 너무 바빠. 제발. 메이가 간청합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어. 정말 재밌을 거야. 게다가 너도 휴식이 필요하잖아. 너는 일만 하고 있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합니다. 메이의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파리라. 정말 멋진 곳이잖아요. 알겠어 저도 모르게 말합니다. 갈게. 메이는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좋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정말로. 우리 최고로 즐길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흥분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 듭니다.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서 2주라니.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실수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 편견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생각을 밀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이건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어쩌면 내 관점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다가올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빛의 도시 파리 올림픽의 흥분과 영광, 그리고 절친한 친구 메이와 함께하는 2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경쟁하고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제 편견이 비합리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자리 잡은 이 감정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결심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여행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짐을 싸고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출근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파리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눈을 감으며 빛의 도시에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비행기가 착륙하자 내 심장은 흥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가 내 손을 꽉 쥐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왔어, 시안. 믿을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직장을 떠나온 것에 대한 남아있는 의구심을 떨치려 했습니다. 공항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기가 곳곳에 휘날리고 올림픽 오륜 마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들 좀 봐.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파리의 공기가 우리를 감싸며 신선한 빵과 커피 향이 풍겼습니다. 메이가 택시를 잡아 우리는 탑승했고 짐 가방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도시를 달리면서 나는 창문에 얼굴을 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펠탑이 멀리서 철골 구조를 하늘로 뻗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카페가 줄지어 있었고 야외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크루아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장면 같아 나는 속삭이며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택시는 우리를 호텔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꽃상자가 달린 창문이 있는 매력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메이와 나는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자갈길을 따라 걸으며 작은 가게와 빵집에 들렀습니다. 신선한 바게트 향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사서 걸으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경기를 볼까? 메이가 빵을 씹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인쇄해온 일정을 꺼냈습니다. 탁구는 어때? 중국이 항상 강하잖아. 메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멋진 선수들을 볼 수 있겠네. 모퉁이를 돌다가 우리는 카메라와 수첩을 든 젊은 여인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영어로 말하며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예의 바른 태도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윤지수라고 합니다. 올림픽 취재하러 왔어요. 한국이라는 언급에 약간의 짜증이 일었지만 지수의 친절한 태도에 그 감정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경기를 보러 왔어요. 메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메이, 이쪽은 시안이에요. 우리는 중국에서 왔어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멋지네요. 탁구 보러 오셨어요. 중국의 성과가 기대되시겠어요. 나는 경쟁심이 발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중국은 항상 탁구에서 우승하니까요. 지수는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한국도 열심히 훈련했어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지수가 얼마나 말 잘하고 지식이 풍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올림픽에 대해 열정과 통찰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내 한국인들에 대한 선입견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음날 탁구 경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수가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이와 나는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공기 중에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건물 안으로 모여들었고 각국의 색깔로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좌석을 찾았고 중국 팬 섹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깃발을 흔들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은 열광했습니다. 점수 하나하나에 환호와 탄식이 터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흥분에 휩싸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치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불편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중국 팬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점수를 내면 크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나는 좌석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올림픽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메이를 흘끗 보았고 그녀도 똑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경기장 반대편에서 지수가 기자석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경기에 집중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특히 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승리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내가 목격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추한 행동은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더럽혔습니다. 메이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변의 중국 팬들은 시끄럽게 축하하며 패배한 한국팀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본 것들을 처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평소 내가 느끼던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새로운 불편한 감정과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건가?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일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탁구 경기가 막 끝났고 경기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 팬들이 소리를 지르고 코트에 물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올림픽에서 스포츠 팬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베스트 프렌드인 메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메이는 저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끔찍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 경기장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무례한 팬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메이는 저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샨,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마 일부 사람들만 그랬을 거야. 저도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리 곳곳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봤습니다. 큰 목소리, 줄을 새치게 하는 모습,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마치 중국을 떠나면 모든 예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메이. 저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메이는 제 옆에 앉아 팔을 토닥였습니다. 가끔은 그런 자기 반성이 나쁘지 않잖아.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 인생 내내 중국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아시아 이웃들보다 더 낫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이전에 만났던 한국 기자인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저는 그녀 앞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탁구 경기 즐겼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우리 팬들 행동에 대해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나라나 나쁜 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게 모든 중국 사람들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저를 위로해주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방어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탁구를 잘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경쟁이 안 되죠.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지수의 미소가 사라지고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샨, 그녀가 말했습니다. 경쟁이 전부는 아니에요. 나라에는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한국의 기술, 음악,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몇십 년 만에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반박하고 중국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후 메이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아. 우리가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한국에 대해 더 배워보는 게 어떨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것을 버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파리의 귀여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옆 테이블에서 무례한 중국 관광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각 없이 제가 프랑스어로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의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의 말을 엿듣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얼굴이 빨개지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변호하려다 그들이 비난하는 무례한 관광객처럼 행동해버린 것입니다. 메이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커피 값을 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메이, 이제 나는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저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고 한국 같은 나라들보다 낫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인 거지? 메이는 팔로 저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샨. 다른 사람들처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야.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즐거운 휴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과 제가 가진 편견과 믿음을 마주해야 하는 여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메이, 나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정말로 판단하지 않고 배워야겠어. 도와줄래? 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저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안고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죠. 나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른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나쁘게 행동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나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숨기려다 들켰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메이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여행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샨, 어떻게 지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끔찍해. 메이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지금 파리야. 올림픽을 보러 왔잖아. 나쁜 하루가 우리의 여행을 망치게 두지 말자,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만난 친절한 택시기사 에미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카페에서 있었던 일로 기분이 상하고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나아졌길 바랍니다. 친절한 얼굴이나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오늘 근무가 없으니 파리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메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정말 완벽해. 샨, 어때? 파리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 나는 망설였지만 메이의 열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아, 나는 동의했습니다. 해보자. 1시간 후 우리는 에미르와 함께 샹젤리제를 걷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리에는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붐볐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크루아상의 향기가 나의 배를 고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에미르는 유명한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파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개방적인 태도 덕분에 나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어제의 재앙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웃었습니다. 알다시피 에미르가 우리가 개선문을 감상할 때 말했습니다. 파리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그 완벽한 예죠. 그의 말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문화 간의 이해 가능성에 대해 희망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계속 걸어갈 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행 초기에 만난 한국 기자 지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례하게 군 기억이 떠올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안녕 샨.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괜찮은지 궁금해. 오늘 오후에 푸티팔레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전시회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 메이와 함께 갈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메이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메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지수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푸티팔레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와줘서 정말 기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기술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한복, 정교하게 디자인된 도자기, 그리고 고대 한국 궁궐의 모형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한국의 현대적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물이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모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에서의 한국의 발전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와,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지수가 내 말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력으로 많은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성과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전시회를 계속 둘러보면서 지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존중과 조화의 중요성, 한국의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 예술과 문학을 형성해온 한이라는 깊은 슬픔과 희망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시회를 다 마치고 나니 머리가 새로운 정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를 떠나면서 나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과할게.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너무 편협했어. 오늘 모든 것을 공유해줘서 고마워. 지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샨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줘서 고마워요.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나는 며칠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나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은 한국에 대해 새로 배운 것들로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에 문을 열어둔 것 같았고 이제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아직 잠들어 있는 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집을 부릴 때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옷을 입으면서 어제 지수가 보여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문화 전시회는 정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전시 마이너스 세련된 스마트폰, 최첨단 로봇, 고속 열차 모델 등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중국의 혁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겼던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단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보여준 아름다운 한복, 전통 한국 의상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자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닦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야? 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작고 불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이미 올림픽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깃발들이 보였고 수십 개의 언어가 들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다양성을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산책을 하다가 한국 관광객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바쁜 인도에서 노부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친절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춰 섰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을 비웃으며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벤치에 앉아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걸까요? 한국의 성과 소식을 얼마나 자주 눈을 돌려버렸을까요? 하지만 부끄러움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흥분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다른 문화에 대해 감사할 것도 많았습니다. 지수가 한국 드라마와 K-파프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 할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근처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중국 관광객 무리가 거리에 상인과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였던 걸까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비난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제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카페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실패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와드릴까요? 관광객들은 자기 언어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인에게 서툰 프랑스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관광객들에게 돌아섰습니다. 힘들겠지만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손님이에요. 예의를 지켜야죠. 놀랍게도 그들은 제 말을 들었습니다. 논쟁은 가라앉았고 떠나기 전에 상인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메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녀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매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해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산책 중에 있었던 일들, 한국 관광객들을 보고 느낀 것, 중국 관광객들과의 부끄러움과 혼란, 그리고 더 배우고 싶은 열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메이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한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해내고 있어. 그게 대단한 거야. 눈물을 닦으며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마이너스 안도, 감사, 그리고 새로운 목적의식.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메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워나가는 거야. 올림픽 이벤트를 위해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처음으로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지수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 K드라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호텔을 나서며 파리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기분이 달라진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파리 호텔 방의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쳐왔지만 단순히 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 같았습니다. 메이 일어났어. 나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침대에서 웅얼거렸습니다. 몇 시야? 나는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8시 30분이야. 준비해야 해. 기억하지? 오늘 지수랑 한국 문화 전시회 가기로 했잖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눈을 굴렸을 텐데 이제는 호기심이 생기고 심지어 흥분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호텔의 작은 카페로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부스러기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이, 나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저랬을까? 그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그랬을 거야. 하지만 샨,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전시회장 밖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와줘서 정말 기뻐.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나는 약간의 긴장과 기대감이 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색감과 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전통 한국 음악이 부드럽게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벽은 생생한 그림과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우리를 첫 번째 전시물로 안내했습니다. 이 섹션은 한국의 역사에 관한 거야,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5,000년이 넘는 기록된 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지수는 고대 왕국 침략,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용기와 끈기의 이야기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수가 큰 스크린 앞에서 멈추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곳이야. 스크린에는 세련된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고속 열차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놀랍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있는 줄 몰랐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모른단다. 한국 전쟁 이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혁신을 통해 우리는 기술과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었지. 전시회를 계속 둘러보면서 나는 점점 더 존경심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팬을 가진 K-파프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 배웠고, 건강한 재료와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한국 요리에 대한 전시물도 보았습니다. 한국의 뷰티 제품에 대한 섹션도 있었는데 그 품질과 혁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시회의 끝 무렵 우리는 사진으로 가득한 벽에 도착했습니다.
사진들은 전 세계 재난 지역에서 봉사하는 한국 자원봉사자들, 가난한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의사들, 그리고 외딴 마을에서 일하는 한국 교사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야,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꼈습니다. 내 평생 나는 한국을 경쟁자로 경계해야 할 나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떠나면서 내 마음은 새로운 정보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샌드위치를 앞에 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수, 내가 말했습니다. 사과할 게 있어.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 전시회와 너를 알게 되면서 내 눈이 정말 많이 열렸어. 내가 틀렸었고 미안해. 지수는 내 손을 잡고 꼭 쥐었습니다. 그 말을 해줘서 고마워, 샨.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있잖아, 나도 너와 메이로부터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 메이는 레모네이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우정과 새로운 이해를 위해 건배 어때?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음료를 마시면서 나는 음료와는 상관없는 가슴속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정의 따뜻함이었고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과 마음이 열리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이와 나는 파리의 생강을 따라 걸으며 파리의 해질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편견과 좁은 시야로 가득한 상태로 파리에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지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이, 이번 여행이 나를 변화시킨 것 같아. 메이는 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변한 것 같아, 샨. 더 나은 쪽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며칠 동안 또 어떤 놀라움과 교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